지금 이제 계속 미디움 레이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요. 섹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이 섹션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연출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다름을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움 레이어를 진행하면서 섹션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커트를 진행하는데, 원 섹션, 투 섹션, 쓰리 섹션, 쓰리 섹션, 이렇게 우리가 층이 달라지는 거죠. 전체적인 커트는 뭐야? 층이 상하 컨벡스, 상하 콘케이브, 상하 콘케이브. 결론적으로 뭐냐면 층이라는 거는요, 상하 컨케이브와 컨벡스를 만드는 작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컨벡스와 컨케이브를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섹션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상하의 층이 달라진다는 거를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모든 시스템에서는 좌우의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MBS에서는요, 층을 낼 때 섹션에 의해서 상하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방식대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원 섹션 해봤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투 섹션을 해봤어요. 그쵸? 쓰리 섹션 해봤나요? 모르죠? 했어, 맞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모르겠어요. 했을걸요? 했을걸요? 3섹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월 섹션, 2섹션, 3섹션 우리가 다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디자인을 보는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봤고요. 자, 요런 방식에서 섹션이 바뀐다는 거, 위치점이 다른 거. 2섹션은 어떻게 돼요? 2섹션은 구도학을 이렇게 우리가 또 보자고요. 1대1이에요. 층이 1대1이고요. 3섹션은요 1대2예요. 1대2. 컨케이브의 층이. 그리고 만약에 층이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층이 1대1. 층이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2대1. 층이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3대2.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바로 구도라는 거죠. 구도에 따라서 내가 그래서 가장 예쁜 구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눈썰미를 우리가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도를 잘 맞추는 사람들이, 구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진도 잘 찍죠. 풍경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잘 찍고, 사진도 되게 희한한 게요. 풍경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요. 인물을 잘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저는 풍경을 잘 찍어요. 인물을 잘 못 찍어요. 사람의 사진을 잘 못 찍는데 풍경을 잘 찍어요. 풍경 사진은 굉장히 잘 찍어요. 그래서 풍경에 대한 구도가 저는 그냥 지나가면 사진의 구도가 딱 보여요. 그럼 거기에 포지션 딱 서서 사진 찍어요. 그럼 딱 나와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가 구도가 보인다니까요. 지나가다가 눈에 구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 구도에 따라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 정말 제가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사진을 100장에서 200장 정도 찍어요. 거기서 10장 정도 추려요. 그나마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예쁜 사진들. 한 100장에서 200장 정도 찍어요. 옛날에는 풍경 사진을 안 찍어서 거의 인물 사진을 찍었어요. 옛날에는 거의 99%가 인물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인물 사진을 찍지 말고 풍경 사진을 찍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행 가면 한강상 100장에서 2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요. 풍경 사진을 많이 찍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구도로 우리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찾아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할 때 1대1이나 2대1이나 이런 거 제가 지금 요즘 또 올려드리죠? 그게 바로 층을 원 섹션을 했느냐, 3섹션을 했냐에 따라서 층의 구도가 달라지고요. 층을 몇 센치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층의 구조가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이해하시고 그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커트는요. 오늘 커트는 우리 또 커트를 한번 다 해봐야죠. 그쵸? 오늘 커트는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요. 섹션을 나눌 건데 섹션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자,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미들 삼각형, 언더존, 오버존, 언더존, 미들 삼각형, 오버존, 언더존, 미들 삼각형, 오버존. 자, 이렇게 했는데 커트선이 전대각, 수평, 후대각의 형태가 발생이 돼요. 당연히 층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층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층이 생기겠죠? 그래서 근데 요 삼각형의 역할이 뭐예요? 요거 알아야 돼요. 삼각형의 역할이 뭐예요? 자, 우리가 두상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벽돌 패턴 안 했던 사람, 벽돌 패턴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벽돌 패턴 해봤던 사람 다 해봤죠? 벽돌 패턴 해봤죠? 한번 와인의 벽돌 패턴. 벽돌 패턴에 보면 어때요? 컨케이브로 시작해서 수평에서 컨벡스로 끝나요, 안 끝나요? 그쵸? 그러면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봤을 때, 두상을 봤을 때, 여기는 좁은 면이고요, 여기는 넓은 면이에요. 맞아요. 이 넓은 부분에 컨벡스에서 컨벡스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수평이 필요했어요. 그쵸? 수평의 요 공간, 요게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만 컨트롤하면 컨벡스로 바뀌어요. 넓은 공간에. 그래서 그 지역에 삼각형을 집어넣은 거예요. 진짜 똑같죠? 우리가 벽돌 패턴을 공부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두상을 알기 위해서 벽돌 패턴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벽돌 패턴을 이렇게 잘 보시면 수평에서 컨벡스로 바뀌는 요 삼각형이 들어가죠? 들어가야지 컨벡스로 바뀌니까 요 위에도 삼각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삼각형의 수평에서 삼각형 컨벡스로 바뀌는 삼각형의 새로운 가이드선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 넓은 지역의 백두상에 있는 넓은 지역의 커트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볼륨업이에요. 볼륨업이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커트를 했는데 손님들이 가끔씩 백볼륨도 더 살려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백볼륨을 더 살려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면 그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삼각형 만들어주시면 돼요. 삼각형 만들어놓고 커트를 해주시면 볼륨이 생각보다 더 많이 삽니다. 우리가 단발에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발에서도 굴섹션에서 삼각형 집어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었죠? 그래서 삼각형 넣으니까 훨씬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볼륨을 많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볼륨을 더 업해서 더 극대화해서 살리고 싶다 하시는 손님들이 있다 그러면 이 작업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거고요. 여기에서도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오버빗질이 있고, 언더빗질에 버티컬 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여기에서도 그게 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요즘에 우리가 이제 SNS에서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커트를 해야 안 해요? 하죠?
굉장히 쉬운 커트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또 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방법을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오버비치를 하고 내가 커트를 하는 거를 오늘 시연을 또 보여줄 수도 있어요. 뭐 못할 게 어딨어. 그쵸? 못할 게 어딨어요. 다 똑같은 원리인데. 다 똑같은 원리인데.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잘 믿지? 전대각이에요. 전대각. 자, 섹션으로 나와요. 언더존, 미들 삼각형, 오버존. 김혜영 원장님 잘 나누세요. 눈이 안 떠나서? 네. 그럼 일찍 오지. 안 보여. 일찍 와서 앞에 앉아야지. 오늘은 사정이 있었어요. 다들 늦었잖아. 맨날 똑같은 시간에 오면서 얼마나 사정인데. 자. 야,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응. 책상 가지고 와. 응. 책상 들고 와. 책상 들고 오세요. 들고 와, 그러면. 여기 옆으로 가는 자, 버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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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컬 해요. 그리고 나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할 거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선은요. 떨어지는 선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여기도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곡선 빗질 또 아무것도 진행을 해요.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자이언 빗질 원핑거 전대각 원링스 박스 커트 두 번째 3섹션 언더존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하이 그리제이션이나 하이 레이어 진행할 거고요. 미드 삼각형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에 하이 그리제이션이나 하이 레이어 아니면 수직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오버존은요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말발굽전 코너 정리. 그리고 세 번째 사이드까지 다 들어가죠. 그리고 탑은요 여기서 끝낼게요. 탑도 오늘 세 가지 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탑은 말발굽전 코너 정리, 대각이로 프론트의 삼각형에서 여기 세 가지로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빗질, 자연 빗질, 슬라이싱, 프론트 왼쪽 가르마, 부채형, 엘리베이션. 네 번째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 디스커넥션, 질감 정리. 그리고 다섯 번째 1차 정리.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익스테리어의 외장이에요, 외장. 외장. 1차 가이드라인의 길이 선정. 길이 선정. 얘는요, 2차 가이드라인의 가볍다, 무겁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와 프론트 1차와 2차, 1차와 2차, 1차와 2차, 길이 선정과 가볍다, 무겁다. 네 번째는요, 인테리어 내부예요. 내부에서 고객의 불편함. 그러니까 정교한 층에 대한 정교한 거를 크로스 체크를 해서 선을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고객의 불편함, 뻗침과 안 뻗침을 해결을 하고요. 구도학을 해줘요. 밸런스를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눈썰미를 우리가 키워준다는 얘기가 제가 얘기한 사진으로 푸는 구도학을 통해서 눈썰미를 계속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게 바로 표준이에요. MMS에서 얘기하는 표준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방식대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자, 자연빗질 전대각. 자, 원 섹션으로 할 거예요. 원 섹션. 길이 한 2cm 정도 자를게요. 자르고 머리카락 손 놓지 않고 손가락 리버즈 비평행. 자, 몸의 이동, 아니 다리 이동, 몸의 이동은 하지 않고요. 리버즈 비평행에서 컷하시는 데까지 하세요. 죄송한데 선풍기가 자, 그리고 고개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체킹. 근데 확실히 커트를 이제 가발 가지고 커트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디자인을 워낙 많이 보니까 고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다양하게 똑같은 커트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해줄 수 있는 커트가 정말 많아요. 진짜? 진짜? 해주고 있어요? 아, 네. 잘하셨어요. 잘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와인딩 멈췄잖아. 할 시간이 없어요.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못 가요. 네. 집에 못 가요. 그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그 공부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공부예요. 자, 크레스트. 자, 크레스트 손 놓고요. 크레스트 하나, 둘. 이거 잘 타라고 했죠? 제가 잘 타라고 했습니다. 손 놓고 양쪽에 밸런스 잘 맞춰서 이어투 라인과 볼륨을 많이 살리고 싶으면 많이 타고요. 볼륨을 조금 살리고 싶으면 조금만 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타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층이 많이 져요, 안 져요?
엄청 많이 져요. 섹션이 많이 나누면 날수록 언더존의 층은 아주 많아져요. 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자르다 보면은요, 사이드에 있는 머리카락이 자를 수 있는 머리카락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이 레이어, 하이 레이어, 그리제이션, 하이 그리제이션, 하이 레이어 진행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 잘라주시면 어때요? 처음부터 잘 잘라주시면. 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 머리 자를 때 층을 많이 내고 싶으면 그동안에는 원 섹션을 하니까 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났잖아요. 가벼움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가벼움을 많이 발생하고 싶으면 상하 콘케이브가 나와야 되잖아요. 상하 콘케이브는 뭐가 필요하다? 섹션을 많이 나누면서 나눌수록 콘케이브가 많이 주고 가벼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조금 유용하게 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려서요. 자, 언더존과 맞추세요. 언더존과 맞춰서 상하 콘케이브가 나오죠. 좌우 콘케이브, 상하 콘케이브. 코스는 너무 예쁘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원장님한테 좋을 거예요. 단발머리에 그런 거를 많이 해달라고. 네,
지금 딱 요 원장님이 좋아하는 학교에서 젊은 애들이 이 커트 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럼 요 커트 해주시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커트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높이 안 하고 여기까지 끝내도 돼요. 아니죠. 해줘야지 더 이쁘죠. 층을 단차가 뚜껑물가 너무 심하게 해서 안 이쁠걸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내고 말바로 좁혀서 이렇게 여기 수직. 수직으로 네, 여기 수직. 수직으로 해서 말바구청 코너 정리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 방식대로 해주시면 딱 좋을 거예요. 사이드는 자를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딱 했을 때 컨케이브가 딱 나올 수 있게끔 하시고 왼쪽 가르마 기준선 잡고요. 잡고
곡선 밑질, 곡선 밑질, 곡선 밑질. 어디까지만 가요? 프론트 사이드까지만 하니까 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정준선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호리존탈. 자, 몸 틀어져야죠. 틀어줘야죠. 진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콘케이브. 자, 콘케이브 만들어내세요. 자, 콘케이브 만들어내세요. 아셨죠? 자, 고.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이 커트는요, 언더존이 가벼운 게 목적이에요. 오버존이 무거운 게 목적이에요. 백볼륨을 살려주는 게 목적이고요. 언더존이 많이 가벼운 게 목적이에요. 항상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건 언더는 무조건 가볍고요. 오버는 무조건 무거워요. 잊지 마세요. 긴 머리, 짧은 머리, 긴 머리, 미디움, 단발, 쇼커트 다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건 무조건 가벼워요. 아셨나요?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건 언더가 가볍고 오버는 무조건 무거워요. 오버에서 언더로 나가는 거는요, 오버는 가볍고 언더는 무거워요. 언더의 층이 적게 생기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우리 원섹션 언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많이 무겁죠?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버존은 가볍고 언더존은 무거워요. 원섹션은 그래서 언더존이 무거운 거예요. 그 대신에 장점은 뭐예요? 귀가 덜 파여지겠죠? 그쵸? 귀가 덜 파여지고. 근데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는 거는 귀가 많이 파이겠죠. 사이드에 있는 빈 공간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사이드에 있는 빈 공간, 위험지역이잖아요. 프론트의 위험지역, 사이드에 있는 빈 공간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때 따로 누워버려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자, 그래서 보니까 딱 어때요? 여기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정나게 드러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볍다, 사이드번 무겁다, 귀 밑 가볍다,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무겁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모발의 분포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안 바뀌어요. 왜? 네 가지 위험적 있죠?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번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의 위험지역에 대한 무거움은 불변의 법칙.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머리카락이 똑같은 상태에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다. 단지 이제 구렛나루가 길게 난 사람, 적게 난 사람, 네이프가 목선이 길게 난 사람, 작게 난 사람, 이런 거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런 형태는 무조건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질감을 하고 디스커넥션에 크로스 체크를 하죠. 자, 크로스 체크. 자, 크로스 체크를 하면 할수록 선을 더 정확하게 맞추니까 뻗친 머리가 없으니까 고객의 불편함이 해소가 돼요. 포인트로. 그래서 거친 머리도 똑같이 연결이 안 되는 머리도, 선은 연결이 잘 되는 머리도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선들이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발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위험 지역에 대한 부분, 질감 정리.
잡고 다 하지 마시고요. 위험 지역에 있는 부분만 지각 정리하시면 돼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자, 오버에서 언더, 언더에서 오버. 금방 가벼워졌죠? 자, 위험지역, 위험지역, 위험지역. 요것만 내려도 금방 느낌이 달라지죠? 그죠? 금방 느낌이 달라지죠? 그 두 군데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요. 그 지역만 해결해주면 돼요. 사이드 번.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안녕히 가세요. 자, 필요한 데만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볍게 덮어버려요. 다 금방 달라졌죠? 위험지역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앞머리. 자, 트위스트. 아니, 부채형. 부채형 엘리베이션. 굉장히 예쁘죠? 그쵸? 그랬죠?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는데 자, 앞으로 쏟아지는 머리가 없죠. 그래서 옆머리도 이런 느낌. 그리고 뒤에 머리 적절한 질감은 필요합니다. 긴 머리는요. 짧은 머리일수록 포인트를 다 해결을 하고요. 긴 머리일수록 질감을 넣어야 돼요.
포인트 좀 배우세요. 아시죠? 포인트 좀 배워요. 포인트 넣는 거. 가발 가지고 포인트 배우는데 종이로 하셔도 돼요. 포인트 넣는 거. 종이. 신문지 있죠? 신문지라도 하셔도 돼요. 그 질감, 요 질감은 가위로 먼저 하지 마세요. 틴닝으로 먼저 하세요. 제가 가이하게 학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봐서 틴닝을 할 수 있는 샤기 가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요걸 요즘에 이제 요게 다시 샤기가 다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할 수 있는 가위가 있는지, 그거 어떤 가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아까 곡선 배치했으니까 뒤에서 더 가벼워졌죠? 그쵸? 더 가벼워졌어요. 더 가벼워졌어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우리가 윤기가 나니까 장난 아니죠. 그쵸?